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면서 중국 경제가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 3대 이동통신사들을 뉴욕 증시에서 퇴출시켰습니다. 이에 미국을 뛰어넘는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겠다는 새 포문을 열었던 중국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에 경악하며 응당한 보복을 하겠다고 밝혀 양국의 대립이 심화될 양상입니다. 2일 CNBC 방송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조치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 중국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미국 정부는 중국 기업을 단속하기 위해 국가 안보를 악용, 국가 권력을 동원시키고 있다며 이는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 투자자들의 이익까지 해치고 있어 시장 원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언제부터 중국이 시장 원리를 따지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기가 찰 노릇이네요. 뉴욕 증권거래소는 지난해 마지막 날 성명에서 차이나 모바일과 차이나 유니콤, 차이나 텔레콤을 1월 7일부터 11일 사이 상장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1월 중국 인민해방군과 연계된 기업들에 대한 미국인 투자를 금지하기로 한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지난달에도 신장 위구르 자치구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혐의로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DJI와 반도체 업체 SMIC 등 중국 주요 기업들을 블랙리스트에 추가하고 제재하는 등 중국 기업 때리기에 한창입니다. 당시에도 트럼프 정부는 중국 인민군과 손잡고 기술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보복을 천명하며 미국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중국은 사실상 미국에 대항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에서 도망가 홍콩에 새롭게 상장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죠. 소국이 대국에 대항하면 되겠습니까? 뉴욕타임스는 이들 기업이 정부로부터 막대한 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홍콩 증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대중 제재는 중국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고 미국이라는 초인류 연합국가가 공통적으로 확실한 반중국 노선을 타도록 이끌었습니다. CNBC는 트럼프 대통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출현 이후 경제 부문에서 중국에 더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 호소인도 미중 관계를 극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는 기대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NYT 역시 세 회사 모두 중국 당국의 지배하에 운영되고 있으며 중국에서 유일하게 광범위한 통신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라며 이들의 상장 폐지는 두 경제대국 간 격차를 벌리게 될 것이고 이는 수십 년에 걸쳐 만들어진 양국의 사업 관계도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뉴욕 증시에서 중국의 3대 이동통신사들이 상장 폐지될 예정인 가운데 다음 타겟으로는 중국 석유 기업들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시진핑의 관략근에 힘이 더욱 풀리게 했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해닝펑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중국 최대의 해상 석유 업체 CNOOC가 중국 인민군 소유라는 이유로 미 국방부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기 때문에 상장 폐지에 가장 큰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페트로차이나 중국 천연가스공사와 시노펙 중국 석화 역시 중국 인민군의 중요한 에너지 산업인 만큼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3대 이통사에 이어 3대 석유 기업도 내쫓길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통사 상장 폐지가 발표된 지난달 31일 석유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하락하는 등 시장에서도 이미 상패에 대한 우려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페트로차이나와 시노펙 주가는 각각 0.52%, 1.37% 하락했고 0.71% 상승 마감했던 CNOOC 주가는 시간외 거래에서 0.83 하락 전환했습니다. 홍콩 UOB KI 안에 스티븐 렁 정무는 앞으로 더 많은 중국 기업들이 미국에서 상장 폐지될 수 있고 석유 메이저 기업들이 다음 차례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 상장된 중국 본토 국유 기업들은 국가 소유로 시진핑을 비롯한 고위관리들의 비자금 조달처로 공공연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파나마 페이퍼스를 통해 폭로된 바에 따르면 중국 고위관리들이 국유 기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여 해외 조세 피난처에 입금하는데 그 돈이 한국 돈으로 4,400조 원어치입니다. 시진핑 본인 역시 호주 국적을 가진 사촌 동생과 마카오에 거주 중인 매형을 통해 대거 비자금을 조성했는데 그 돈이 700억 달러, 하나로 80조 원에 달합니다. 중국 지도부의 입장에서는 국유 기업들의 성장과 존재가 이들 주머니를 채울 수 있는 필요 조건이고 이에 중국 신용평가사들은 국유 기업의 AAA라는 최우량 등급을 남발하였습니다. 그러나 화천그룹, 허난성 광산회사인 융청석탄전력, 반도체 기업인 칭화유니그룹 등 AAA 신용등급을 받았던 대형 국유 기업들은 만기가 돌아온 회사채를 갚지 못해 하루아침에 디폴트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유사국가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니 놀랍지도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국영기업 미증시 상장 폐지는 결과적으로 시진핑과 고위관리들의 재산 증식을 동결시키는 것으로도 연결됩니다. 그러니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이 발작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제재에 대한 평론을 요구받고 미국은 중국 유관감독 부문의 적극적인 협조를 무시하고 중국 기업을 차별하는 제재를 가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이 이번 제재에 대해 결연히 반대한다면서 미국은 자국의 증시에 상장한 기업을 정치적으로 압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미국이 일관되게 주장해오던 모든 시장 경제 규칙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이라며 중국 기업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미국 내 투자자와 대중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가짜는 소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제재는 미국 자본시장의 국제적 지위와 명예를 훼손했을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까지 걱정해주는 대국 납시셨네요. 시진핑의 입이라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도 역시 빠질 수 없습니다. 지난달 21일 논평에서 미국 일부 세력이 중국을 압박해 전복하려 하고 있다며 미국 일부 정치인은 중국에 대해 극도로 사악하게 굴고 있지만 중국을 억압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환상에 불과할 뿐 중국은 수십 년간 힘을 축적해왔고 무역 강국으로서 중국의 위상은 안정적이라는 것도 증명됐다고 역설했습니다. 신문은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는다면서 이데올로기가 경제적 이익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진핑의 입이 삐뚤어졌나 봅니다. 글로벌 타임스의 말과는 다르게 대부분의 국가는 중국과의 대립적인 관계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14개국의 반중 정서가 역사상 최고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 퓨리서치 센터가 14개 주요국 국민 14,27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약 75%가 중국은 비호감이라고 했습니다. 이 조사는 조사 대상 국가 중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나라는 일본 비호감 응답 비율 86%로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스웨덴 85%, 호주 81%, 우리나라와 덴마크 각 75%가 이었습니다. 그나마 조사 대상 중 중국에 가장 호의를 품고 있는 나라로 나타난 이탈리아에서도 절반이 넘는 62%가 중국을 싫어한다고 답했습니다. 국가별 응답 비율을 단순 평균하면 75.7%가 중국이 비호감 국가라고 답변한 꼴입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반중 정서가 매년 전 세계에서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퓨리서치 센터가 이 조사를 진행한 12년 동안 반중 정서가 최고조에 달했다는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스웨덴, 네덜란드, 독일, 미국, 한국, 스페인,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모든 국가에서 지난해보다 반중 정서가 강해졌습니다. 퓨리서치 센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시작된 나라라는 점,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와 홍콩 보안법 도입, 국경 분쟁 등이 중국을 전 세계의 비호감 국가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응답자 중 81%가 코로나19와 관련해 중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시진핑 다음 비호감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또 실언을 해 중국 비호감도를 높이는 데 일조했습니다. 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 부장은 신년 인터뷰에서 중국이 여러가지 측면에서 전 세계의 코로나19 대응에 도움을 주었는데 중국이 세계보건기구에 처음으로 코로나19 존재를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네, 비호감도 최소 5% 상승입니다. 그는 알려지지가 않은 바이러스가 발생했을 때 중국은 즉각 역학조사와 병원체 확인, 게놈 서열화를 포함한 핵심 정보 공개에 나섰다며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에 경종을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은폐와 조작 그리고 사실을 폭로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밖에는 모르겠는데요. 중국은 그동안 일관된 태도로 2019년 12월 31일 후베이성 우한에서 코로나19가 처음으로 발원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발견됐을 뿐이라면서 중국 책임론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왕위는 우리는 인류의 더 큰 이익을 염두에 두고 백신을 글로벌 공공재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첫 번째 국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국은 중국산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세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중국인들마저도 자국 백신에 대한 불신이 큽니다. 모든 주민 무료 접종을 시작한 곳에서는 백신 선택권을 달라며 자국산을 거부하는 항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쑤성 전장시에서는 공산당 기관원 1명도 접종 신청하지 않았고 상하이 한 병원 의료진은 90% 이상 접종을 거부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자국민 100만 명에게 백신을 투여하였지만 정작 당 간부들은 아무도 맞지 않았습니다. 중국이 그토록 백신에 대해 떠들고 싶다며 시진핑이 먼저 중국산 백신을 맞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는 왕이랑 손잡고 같이 맞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나 예상으론 당 간부들은 이미 화이자 접종이 끝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짝퉁 팔아 명품 사입는 꼴이네요. 중국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잃었고 자신들을 경제 강국으로 키워주던 미국이라는 황금 어장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립과 붕괴이며 제2의 소련으로 역사 뒤편으로 사라지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